여러분, 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시작된 기술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핵을 탄생시킨 미국이 핵기술로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요즘 전기세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매달 오르는 전기요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뭐다, 데이터 센터가 뭐다 하면서 전기 먹는 괴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한번 물어보는데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엔 전기가 석유보다 더 귀해질 겁니다. 그럼 태양광 패널 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풍력 발전기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 떨어지면 태양광은 무용지물이고 바람 안 불면 풍력은 그냥 거대한 선풍기 꼴입니다. 배터리에 저장한다고요? 서울시 하루 전기 쓰는 양을 배터리에 담으려면 여의도 3배 크기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SMR입니다. 스몰 마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자로. 어려운 말 같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 생각해 보십시오. 산 하나를 깎아서 만들고 짓는 데만 10년 넘게 걸리고 비용은 수십조 원 들어가는 거대한 괴물 같은 건축물 말입니다. 그런데 SMR은 뭐냐? 이걸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 나르는 겁니다. 마치 조립식 주택 짓듯이 말입니다. 크기는 축구장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기는 3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소도시 하나 먹여 살릴 만큼 펑펑 나옵니다. 해가 지든 바람이 불든 말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충전이 필요 없는. 전 세계가 이 기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천재 말입니다. 그 양반이 자기 돈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차세대 SMR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서 물리학자, 핵공학자들을 끌어모아서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곳이 없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이 무너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중국한테 밀리고 반도체도 대만 가고 이제 원자력마저 만들 공장이 다 사라진 겁니다. 있던 공장도 40년 전 낡은 시설 그대로입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불량률이 30%를 넘어갑니다. 이런 걸로 원자로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빌 게이츠의 참모들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중국? 기술은 있는데 미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 산업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럽?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결국 그들의 손가락이 멈춘 곳,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이름 하나면 원전 업계에서는 다 압니다. 한국 원전 산업의 심장이었던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레스기가 있는 곳, 원자로 압력 용기를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는 기술을 가진 곳, 빌 게이츠의 엔지니어들이 위성 사진을 보고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2023년 가을, 빌 게이츠가 탄 전용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병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23세 이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제 앞에 펼쳐진 게 이렇게 거대한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쇳덩어리를 깎고 두드리고 녹여서 붙이는 일.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저희는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밤을 새우고 또 새웠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안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용접봉을 몇천 개를 쓰며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고 어느새 저희는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이제는 저희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건설 기간도 제일 짧고 가격도 제일 싸고 안전성도 최상급이었습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저희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원자로가 불을 밝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탈원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원전은 짓지 않겠다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저는 그 뉴스를 공장 휴게실 TV로 봤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을,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요? 그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신규 발주가 뚝 끊겼습니다. 공장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던 프레스기가 주 3일만 가동됐습니다. 주 3일이 주 1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멈췄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40대 친구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애들 먹여 살려야 한다며 다른 산업으로 떠났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가르친 제자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표를 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봤자 미래가 없으니까요. 공장 안을 걸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들, 천막으로 덮인 설비들. 한때는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곳이 이제는 유령의 집처럼 적막했습니다. 밤에 혼자 공장을 순찰하다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40년 동안 이 나라 전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TV 보고 에어컨 틀고 핸드폰 충전하는 그 전기 다 저희가 만든 원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위험하다고 다 접으라고요? 60명이 넘던 제 팀원이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장 전체로 보면 3,000명이 넘던 인력이 1,000명도 안 남았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창원 시내 원전 골목이라고 불리던 상권이 초토화됐습니다. 기술자들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 카페, 술집들이 하나둘씩 셔터를 내렸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30년 동안 원전 부품 납품하던 회사 사장이었는데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만나면 술만 마셨습니다. 병철아, 우리 뭘 잘못한 거냐?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명예퇴직이라도 받을까? 막내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저도 짐 싸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분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40년 쌓아온 기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팀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버텨봅시다. 언젠가 바람이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기술만은 죽이지 맙시다. 일이 없어도 출근했습니다. 기계를 닦았습니다.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안 뽑히는 상황이었지만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기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한국 원전은 정말 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런데 2023년 들어서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탈원전을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왔구나. 봄이 왔구나. 공장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떠났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거기 다시 사람 뽑나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2023년 10월쯤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회의가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고요. 저는 KTX를 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엔지니어들, 경영진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에는 빌 게이츠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통역사가 붙었습니다. 테라파워 쪽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NATRIUM이라는 차세대 SMR을 개발 중입니다. 와이오밍주의 첫 상업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수준의 대형 부품을 제작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설계 도면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트륨 냉각 고속로. 기존 원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물 대신 나트륨으로 식힌다고요? 온도가 섭씨 500도를 넘는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라는 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먼저 왔습니다. 이거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거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미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다 뒤졌습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신네 창원 공장의 1만 7천 톤 프레스기, 그리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가공 기술.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최 상무,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이 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KTX를 타고 내려오는데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그런데 저 멀리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공장의 불빛, 집집마다 켜진 따뜻한 불빛들, 전기가 만드는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원에 도착해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들리는 기계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쇠 깎는 소리. 이 소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남은 20명.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20명이 진짜 고수들이었습니다. 각자 20년, 30년씩 한 분야만 판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세계가 우리 기술을 원합니다.
지난 3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차례입니다. 김 부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33년차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상무님,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김 부장, 당신이 못하면 지구상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냉각로요? 이거 온도가 장난 아니던데. 소재 자체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연구해야 합니다. 자료 모으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예전처럼. 이 과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밤샐 일만 잔뜩 생겼다 이거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테라파워에서 받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복잡한 도면들, 계산식들, 사양서들. 어렵긴 했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느끼는 그 희열, 새로운 걸 만든다는 설렘, 40년 만에 처음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창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천재가 설계한 꿈의 원자로,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저 최병철입니다. 지금부터 설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온 소재 전문가하고 나트륨 화학 아는 사람, 해외에서라도 모셔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 3라인 재가동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갑니다. 부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최 상무, 벌써 시작하자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미리 해야죠. 어차피 할 건데?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식어 빠진 자판기 커피. 맛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달게 느껴졌습니다. 멈춰있던 공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보낸 두꺼운 설계도 한 뭉치가 죽어가던 한국 원전 산업의 심장 충격기를 갖다 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머리가 만든 설계도를 세계 최고의 손으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4년 1월 테라파워 기술진이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모두 미국 최고 명문대 출신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 이력서만 봐도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회의적이랄까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남아있으니까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은 알아도 정밀 제조업에서 한국이 어느 수준인지는 실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들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고 거대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30m는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괴물 같은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17,000톤 프레스기, 3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크기입니다. 높이만 해도 아파트 10층 높이였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마치 공룡이 걷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오 마이 가드. 디스 이즈 인세인. 저는 웃었습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직접 보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레스기가 가동됐습니다. 작업자가 신호를 보냈고 거대한 상부 금형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런데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래에는 쇳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 50cm, 무게 20톤짜리 특수강 블록이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의 몸통이 될 재료였습니다. 프레스가 내려앉았습니다. 쾅!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17,000톤의 압력. 이게 숫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실제로 보면 압도당합니다. 코끼리 3,000마리가 동시에 밟는 압력입니다. 그 엄청난 힘 앞에서 단단하기로 유명한 특수강이 엿가락처럼 눌렸습니다. 두께 50cm가 35cm로 줄어들었습니다. 옆으로 퍼지면서 정확한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오차 범위 0.1mm. 제임스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재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How is this even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 경험입니다. 프레스 조작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우리 공장의 전설, 김태성 기술장이었습니다. 올해 62, 25세 입사해서 37년을 오직 프레스만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의 손놀림을 보면 예술이었습니다. 김 기술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김 기술장,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 기술장이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예, 이 프레스 말입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막 내리찍으면 안 됩니다. 쇄도 성질이 있어요 예. 너무 급하게 누르면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입니다. 속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중간엔 빠르게, 마지막엔 또 천천히. 마치 사람 쓰다듬듯이 해야 됩니다. 제임스가 통역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ike caressing metal. 금속을 쓰다듬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쇠를 섭씨 1200도로 달구는데 1180도도 안 되고 1220도도 안 됩니다. 정확히 120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안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쇠가 안 늘어나고 너무 높으면 조직이 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김 기술장이 자기 눈을 가리켰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쇠가 달궈질 때 나는 색깔이 있습니다.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 찰나. 그게 딱 1200도입니다. 온도계로 재면 늦습니다. 눈으로 보고 즉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김 기술장은 지난 37년간 프레스 불량률 0.2%를 유지했습니다. 1000개 만들면 998개가 완벽합니다. 나머지 2개도 재작업하면 쓸 수 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정밀 가공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반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CNC 선반,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 선반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선 밀리미터가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작업합니다. 0.001mm,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작업대 위에 원통형 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트륨 냉각로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열교환기 외벽이었습니다. 직경 3m, 두께 15cm의 스테인리스 강철 실린더였습니다. 제임스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 부품의 내벽 진온도는 0.01mm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표면 조도는 라 0.8 이하. 이게 안 되면 나트륨이 순환하면서 난류가 생기고 열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라 0.8.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손으로 만져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끈해야 합니다. 거울처럼 반들반들해야 합니다. 박철수 차장이 나섰습니다. 47살, 25년차 선반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 차장이 부품을 선반에 고정했습니다. 측정기로 먼저 현재 상태를 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진원도 오차 0.15mm. 아직 기준치를 못 맞춘 상태였습니다. 깎아야겠네요. 박 차장이 공구를 선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팁이 박힌 특수 바이트였습니다. 그걸 선반 공구대에 장착하고 CNC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좌표값들, 이송속도, 회전수, 절삭 깊이, 수백 개의 파라미터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봐도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시작합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스핀들이 분당 800회전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이 회전하고 바이트가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속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은색 가루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바이트가 표면을 0.05mm씩 깎아냈습니다.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표면이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박 차장의 집중력이었습니다. 눈을 화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손은 미세 조정 다이얼 위에 얹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수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자동인데 왜 수동 조정을 준비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구가 마모되면서 미세하게 절삭량이 달라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품이 팽창합니다. 이런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줘야 합니다. 그게 사람 손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차 절삭이 끝났습니다. 박 차장이 기계를 멈추고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였습니다. 부품 표면을 따라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컴퓨터가 3D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진원도 오차값이 떴습니다. 0.015mm. 기준치는 0.01mm. 아직 못 맞췄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박 차장이 공구를 교체했습니다. 더 미세한 절상용 바이트였습니다. 이번엔 0.01mm씩만 깎아냈습니다. 속도를 더 느리게, 더 정밀하게.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2차 절삭 완료. 다시 측정. 0.008mm. 박 차장이 웃었습니다. 됐습니다. 제임스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측정기를 넘겨줬습니다. 제임스가 직접 스캔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벌리버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 차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정이 남았습니다. 폴리싱. 광을 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엔 연마 공구를 장착했습니다.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가 코팅된 휠이었습니다. 부품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15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부품을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거울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유리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표면 조도를 쟀습니다. 라 0.6, 기준치 0.8보다 더 좋았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박수를 쳤습니다. 공장에서 박수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공장. 용접실이었습니다. 원자로에서 용접은 생명입니다. 단 1mm라도 틈이 생기면 방사능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은 100% 완벽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를 수십 번 해도 결함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냉각로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나트륨은 섭씨 500도로 흐릅니다. 물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공기나 물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용접부가 완벽한 밀폐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설계도에 적힌 용접 사양은 미국에서도 해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접입니다. 특히 1차 개통 배관 용접, 두께 8cm 스테인리스 강을 맞대기 용접하는데 비파계 검사 기준이 ASME 클래스 1입니다.
결합률 0%를 요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트륨 환경이라는 겁니다. 일반 원전보다 온도가 200도 더 높습니다. 용접부가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료가 서서히 변형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특수 용접봉과 특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접실 한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5살 김만석 기술장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제일 나이 많은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신의 경지였습니다. 김 기술장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작업대로 갔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경 1m, 두께 8cm짜리 스테인리스 파이프였습니다. 이 둘을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용접 글라스를 내렸습니다. 용접봉을 집었습니다. TIG 용접기를 켰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치이잉 마이너스 푸른 불꽃이 파이프 이음매를 따라 흘렀습니다. 김 기술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느리고 정확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용접은 예술이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용융이 덜 되고 너무 느리면 과열됩니다. 각도도 중요했습니다. 토치를 15도로 기울여서 용접봉을 녹이면서 동시에 모재도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이 떨림이 없어야 했습니다. 1mm라도 흔들리면 용접선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내부에 기공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그게 치명적입니다. 김 기술장의 손은 바위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40년 이상 용접봉을 잡아온 손. 이제는 손이 아니라 기계 같았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1차 용접 완료. 김 기술장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히고 2차 갑니다. 용접부를 천천히 식혔습니다. 급격히 식히면 열응력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30분 동안 자연 냉각. 그리고 2차 용접. 이번엔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용접봉을 바꿨습니다. 더 고온용 재료였습니다.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1시간 후 3차 용접까지 완료됐습니다. 총 3겹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음매를 보니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물결무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폭이 일정했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서 봤습니다.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퍼펙트. 완벽합니다. 아직 확인 안 끝났습니다. 저는 검사팀을 불렀습니다. 비파괴 검사였습니다. 먼저 방사선 투과 검사. 엑스레이로 용접부 내부를 촬영하는 겁니다. 필름을 현상에서 봤습니다. 결함 없음. 다음은 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쏘아서 내부 결함을 찾는 겁니다. 기공, 슬래그, 균열 같은 게 있으면 초음파가 반사돼서 나타납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검사원이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ASME 클래스 1 기준 통과했습니다. 제임스가 김 기술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You are an artist.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김 기술장이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아입니다. 그냥 40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국 기술진을 창원 시내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소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최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김만석 기술장님 같은 분, 미국에는 없습니다. 은퇴했거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버렸을 뿐입니다. 탈원전 시절에도 기술자들을 붙잡아 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베테랑들은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산이 된 겁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창원 공장 방문을 추진하신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직접? 네.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1만 7천 톤 프레스와 용접 작업을. 한 달 후 빌 게이츠가 정말로 왔습니다. 2024년 3월 김해공항에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내렸습니다.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소탈했습니다.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프레스, 선반, 용접실. 1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용접 시연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헬멧을 쓰고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불꽃이 튀는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Incredible. This is real manufacturing. 이게 진짜 제조업입니다. 시연이 끝나고 빌 게이츠가 김 기술장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Thank you for keeping this skill alive. 이 기술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기술장이 웃었습니다. 평생 쇠나 만지던 사람이 세계 부자 1등과 악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계약 논의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테라파워는 당신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NATRIUM 원자로의 주기기 제작을 전부 맡기고 싶습니다. 압력 용기, 열교환기, 배관, 모든 것. 금액이 나왔습니다. 1조 원대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후속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첫 상업 원자로를 가동해야 합니다. 6년밖에 없습니다. 일정이 빡빡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돌아가고 공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력이 몰려왔습니다. 떠났던 기술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신규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교대 체제. 프레스가 쉬지 않고 쇳덩어리를 두드렸습니다. 선반이 쉬지 않고 부품을 깎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낮 없이 튀었습니다. 창원 시내가 살아났습니다. 식당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술집에 손님이 찼습니다.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원전 골목에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공장을 걸었습니다. 불 켜진 작업장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천재가 꿈꿨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되려면 손이 필요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손, 용접봉을 잡는 손, 40년을 한 길만 걸어온 장인들의 손, 그 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창원에 1만 7천 톤의 압력으로 쇳덩어리를 빚어내는 손,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금속을 깎아내는 손, 500도 나트륨도 견딜 용접을 해내는 손, 세계 최고의 머리가 꾼 꿈을 세계 최고의 손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만석 기술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거 보십시오. 샘플 용접부였습니다. 나트륨 고속노용 특수 배관 용접이었습니다. 김 기술장이 100번 넘게 테스트한 끝에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용접선이 레이저로 그은 듯 일직선이었습니다. 비드 높이가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너비도 똑같았습니다. 기계가 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김 기술장, 이거 테라파워 기준 다 통과했습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침투 탐상 다 했습니다. 결함 제로입니다.
고온 크리프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섭씨 550도에서 1만 시간 견딥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김 기술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런데 그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기술장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제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무님. 네. 제가 후배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기술 저만 알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일하겠습니까? 10년? 아니, 5년도 장담 못합니다. 그 전에 후계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십시오. 마음껏 가르치십시오. 젊은 친구들 불러오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기술장의 제자반이 꾸려졌습니다. 25살부터 35살까지 10명의 젊은 용접공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이번에 신규 채용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김 기술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용접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쇠를 대하는 마음. 쇠도 살아 있습니다. 뜨거워하면 식혀줘야 하고 차가우면 녹여줘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금이 갑니다. 쓰다듬듯이 해야 합니다. 젊은 용접공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쓸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손에서 실수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해야 합니다. 99%는 불합격입니다. 그날부터 김 기술장의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아물고 다시 잡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젊은 용접공 중 가장 재능 있는 친구가 이동현이었습니다. 28살, 군 제대 후 바로 입사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동현이 김 기술장 앞에서 시험 용접을 했습니다. 두께 5cm 파이프 맞대기 용접. 3시간 걸렸습니다. 김 기술장이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이제 실전 투입해도 되겠습니다. 이동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술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배워야 합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술이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장인에서 20대 젊은이에게로 그렇게 한국 원전 기술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첫 번째 주기기가 완성됐습니다. NATRIUM 원자로의 압력 용기였습니다. 높이 12m, 직경 5m, 무게 350톤. 거대한 원통형 철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핵연료가 들어가고 나트륨이 순환하고 열이 발생하는 심장이었습니다. 테라파워 검수단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검사했습니다. 치수, 용접부, 표면, 내구성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모든 항목 통과. 불합격 제로. 제임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 상무님,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SMR 주기기를 완벽하게 제작한 겁니다. 압력 용기는 특수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창원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항했습니다. 와이오밍 주 건설 현장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출항하는 날 저는 항구에 나갔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에 실리는 압력 용기를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설치된다니. 옆에 김만석 기술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장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 기술장이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뿌듯합니다. 40년 일한 보람이 있네요. 빌 게이츠가 꾼 꿈을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기술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철 덩어리 안에 우리의 땀과 노력과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로 빚어낸 몸통,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깎아낸 정밀도, 완벽한 용접선, 그리고 무엇보다 40년을 쇠와 함께 산 장인들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천재가 설계한 원자로. 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든 건 대한민국 창원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21세기 제조업의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설계도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손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다는 걸. 2025년 봄 창원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새벽 5시 1교대 근무자들이 출근합니다.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3년 전만 해도 텅텅 비어있던 주차장입니다. 이제는 자리가 없어서 길가에 세워야 할 정도입니다. 공장 정문. 경비실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최 상무님, 일찍 오셨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말입니다. 경비 아저씨도 탈원전 때 정리해고 위기를 겪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매일 웃는 얼굴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웅웅 마이너스 프레스 돌아가는 소리, 치잉 마이너스 선반 깎는 소리, 지지직 마이너스 용접 불꽃 튀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제게는 교향악입니다. 1공장을 지나갑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가 오늘도 쇳덩어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손을 흔듭니다. 신입사원 최준혁입니다. 25살. 김태성 기술장 밑에서 배우는 친구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준혁아, 프레스 배우는 거 어때?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젊은 얼굴들. 3년 전엔 상상도 못한 풍경입니다. 이제 우리 공장 평균 나이가 10살은 낮아졌습니다. 사무실로 향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박영호 이사입니다. 생산관리 담당입니다. 상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폴란드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쪽도 SMR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두산이랑 협력하고 싶답니다. 다음 주에 실무진이 온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까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유럽 4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미국 NATRIUM 소식 듣고 난리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빌 게이츠와의 프로젝트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건 성공하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도 바빠집니다. 정부에서 SMR 10기 추가 건설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중 8기를 우리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8기요? 네. 일감이 2030년까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2040년까지도 모자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 협력사들, 정부기관들 모두 같은 걸 묻습니다. 두산의 SMR 제조 역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단가는? 3년 전만 해도 일감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만. 오전 10시 전체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테라파워에서 2차 발주가 확정됐습니다. 추가로 5개 원자로 주기기를 우리한테 맡긴답니다. 계약 금액 3조 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고의 SMR 제조사입니다. 앞으로도 장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갑시다. 다시 박수. 저는 옆자리 박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전 공장 셧다운 통보받고 같이 술 마시며 울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대로 사장되는 거냐, 40년 경력이 휴지가 되는 거냐 하며 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장을 돌았습니다. 요즘 제 일과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은 공장을 돕니다. 현장을 봐야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공장 정밀 가공실, 박철수 차장이 신형 선반기 앞에 서 있습니다. 독일제 최신형입니다. 3개월 전에 도입했습니다. 박 차장, 새 장비 어때? 좋습니다. 정밀도가 기존 것보다 10배 높습니다. 이제 나노미터 단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요? 네. 0.0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이 정도면 반도체 장비 수준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차장, 요즘 젊은 친구들 교육은 어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이라는 친구 재능이 있습니다. 26살인데 벌써 중급 작업 혼자 합니다. 마침 이준석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지켜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모니터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준석아. 아,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잘하고 있다면서? 준석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 차장님한테 배울 게 산더미입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어? 네. 엄청 재밌습니다. 0.01mm 오차를 0.001mm로 줄일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게임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게임보다 재밌다니. 요즘 애들 표현입니다. 준석아, 너희 세대가 중요해. 우리 50대, 60대는 10년, 20년 후면 은퇴야. 그때 공장을 이끌어갈 사람이 너희들이야. 열심히 배워. 네, 상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3공장 용접실로 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여전히 현역입니다. 66살인데 손은 여전히 바위처럼 안정적입니다. 그 옆에 이동현이 있습니다. 김 기술장의 수제자. 이제 독립해서 혼자 고난도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동현아, 요즘 어때? 상무님, 바쁩니다. 좋은 의미로 바쁩니다. 김 기술장님 가르침 잘 받았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술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김 기술장이 옆에서 웃습니다. 동현이는 제 제자 중에 최고입니다. 이제 저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 아직 한참 멉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6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한국 제조업은 이어지는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3년 전엔 100명도 안 됐었는데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제 앞에 젊은 작업자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야, 너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어? 작년보다 50% 올랐어. 미쳤어. 맞아. 회사가 돈을 벌어야 우리도 받지. 요즘 두산 주가 봤어? 3년 전보다 5배 올랐어. 형, 여기 들어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친구들이 대기업 간다고 난리였는데 나는 여기 와서 대박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데 박 이사가 옆에 앉습니다. 상무님, 창원 시내 분위기 아십니까? 어때?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원전 골목 식당들 대기 30분씩 걸립니다. 부동산도 올랐습니다. 3년 전보다 평균 50% 상승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협력 업체들도 다시 문 열었습니다. 폐업했던 곳들이 재창업했습니다. 일감이 넘쳐나니까 다들 살아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조업은 생태계입니다. 우리 공장 하나가 잘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변 수백 개 협력업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무님, 정부에서 상 줄 거랍니다. 상? 네. 산업훈장.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무님이랑 김만석 기술장님, 김태성 기술장님 세 분 받으신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은 무슨. 난 그냥 내 일 한 것뿐이야. 그래도 받으셔야죠.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오후 3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대표단이었습니다. 5명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두산의 SMR 제조 역량을 설명했습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 나노미터 정밀도, 완벽한 용접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험 많은 기술자들. 폴란드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최 상무님, 두산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한 분야만 파온 장인은 돈으로 못 삽니다. 시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중국은 싸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비쌉니다. 유럽은 더 비쌉니다. 한국은 가격, 품질, 신뢰도 모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프레스, 선반, 용접실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의 용접 시연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감탄했습니다. 인크레더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폴란드 SMR 프로젝트 주기기 공급 계약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체코에서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엔 핀란드. 한 달 사이에 유럽 3개국과 계약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인력 양성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원전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도 드렸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탈원전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산업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초당적 합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전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원으로 돌아오는 KTX 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노을 아래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 그리고 우리 원전 공장.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뿐입니다. 그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꿈꾼 SMR, 그걸 현실로 만든 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머리와 한국의 손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SMR이 보급될 겁니다. 수백 기, 수천 기가 지어질 겁니다. 그중 상당수를 한국이 만들 겁니다. 창원 공장에서 찍어낸 주기기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들이 만드는 전기로 인류는 AI를 돌리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도시를 밝힐 겁니다. 에너지가 곧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녁 9시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동현이 용접 중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김만석 기술장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프레스실로 갔습니다. 최준혁이 김태성 기술장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프레스가 쇳덩어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땅이 울렸습니다. 선반실로 갔습니다. 이준석이 모니터를 보며 작업 중이었습니다. 정밀하게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0.003. 완벽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 발소리, 무전기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3년 전 이 공장은 유령의 집이었습니다. 멈춘 기계, 떠난 사람들, 죽어가는 꿈. 하지만 지금 이 공장은 살아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빌 게이츠, 저, 김만석 기술장, 김태성 기술장.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돈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넘칩니다. 그가 SMR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40년 쇠를 만져온 장인들, 1만 7천 톤의 압력을 다루는 기술자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금속을 깎는 명인들, 완벽한 용접선을 그려내는 예술가들. 그들이 있었기에 빌 게이츠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올 겁니다. 왜요? 설계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이 여기 있으니까요. 21세기는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건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를 만드는 건 사람의 손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3년 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닦고 기술을 연마하고 언젠가 다시 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용기를 타고 창원에 내렸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천재와 한국의 장인이 만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 공장에서 세계를 밝힐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원전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제3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2층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가 반겼습니다. 결혼 35년 차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응. 늦어서 미안. 괜찮아. 저녁 데워줄까? 아니,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적. 화면에 우리 공장이 나왔습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가 나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세계로 나갑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3년 전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그때 많이 힘들어 했잖아. 밤마다 한숨 쉬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울고. 미안해.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야. 당신이 이겨낸 거야.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야.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평생 옆에 있어줘서. TV 화면에 빌 게이츠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창원 시내가 나왔습니다. 원전 골목 상권. 식당들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을 뻔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기 손님이 줄을 섭니다. 공장이 살아나니까 상권도 살아났어요. 우리 아들이 두산에 입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조업 깊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아빠, 나 세계 최고 기술 배우고 있어라고요. 저는 TV를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한 공장, 한 회사를 넘어서 지역 전체를 살렸습니다. 수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7080 트로트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 한많은 대동강물은 천리를 흘러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4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쇠를 만지고 도면을 보고 공장을 지켰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탈원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허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제 65입니다. 은퇴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이, 기술이, 장인 정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좋은 아침.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3년 전 100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규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SMR 3기입니다. 금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어두웠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줬습니다. 함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테라파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Thank you, Korea.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 상무님께 와이오밍 NATRIUM 원자로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시험 운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두산에너빌리티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압력 용기, 열교환기, 배관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From all of us at TRRAPOWER, thank you. 저는 이메일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게시판에 붙이러 갔습니다. 게시판 앞에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 기술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장님,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좋아서 한 일입니다. 쇠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용접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 기술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술장님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지금 미국 땅에서 원자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원자로가 만드는 전기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헛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헛살긴요? 기술장님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 이름을 남긴 분입니다. 그날 오후 정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이었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차관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김만석 기술장, 김태성 기술장, 세 사람이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목에 거는 순간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3, 첫 출근하던 날, 설레고 두렵고 떨렸던 그날, 30살, 처음 해외 출장 갔던 날, 미국 기술자한테 배우던 날, 40살, 팀장이 되던 날, 후배들을 이끌게 되던 날, 50살, 공장장이 되던 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날, 60살, 탈원전 발표를 듣던 날, 세상이 무너지던 날, 그리고 63, 빌 게이츠가 찾아오던 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던 날, 이제 65, 훈장을 받는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 시내 큰 식당을 빌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6세입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탈원전 때는 이대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렇게 좋은 날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창조입니다. 쇠를 깎고 용접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쇠가 원자로가 되고 그 원자로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 이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동현이 일어났습니다. 김 기술장의 제자였습니다. 기술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기술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또 후배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 기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3년 전 이야기.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회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공장으로 갔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공장을 걸었습니다. 프레스실. 기계가 쿵쿵 쇳덩어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선반실. CNC가 윙윙 부품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용접실. 불꽃이 치익 튀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이 불빛들이, 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난방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자로에서 왔습니다. 그 원자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AI 시대니까요. 전기차 시대니까요. 그 전기를 만들 원자로를 우리가 계속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 창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빌 게이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빌, thank you for believing in us. We will continue to make your dream come true. From Korea with respect.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Thank you, Korea. You are the best. Together, we will change the world.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를 바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가 꿈을 꿨습니다. 한국의 장인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캐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 모두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설계도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만들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니까요. 그 손이 여기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힌 공장.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밤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창원에서 2030년 1월 15일 와이오밍주 NATRIUM 원자로가 첫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세계 최초 상업용 SMR 가동 성공. 빌 게이츠의 꿈이 현실이 되다. 그 뉴스를 창원 공장에서 봤습니다. 500명 넘는 직원들이 모여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나트륨 원자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압력 용기, 우리가 깎은 열교환기, 우리가 용접한 배관들. 그것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국의 기술자들 덕분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창원 공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You made this possible. Thank you, Korea. 공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머리가 꿈꾼 미래를 세계 최고의 손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을 걸었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젊은 용접공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기술장이 프레스 앞에서 신입사원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6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한국 제조업은 이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왜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기술이 곧 힘이라는 걸, 제조업이 곧 미래라는 걸, 장인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바친 이 일이 결국 세상을 바꿨으니까요.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기 창원이 있으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장의 쇠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평생 맡아온 냄새, 평생 사랑한 냄새.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냄새였습니다. 미래의 냄새였습니다. 네, 여러분. 창원 공장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쇠 냄새, 그리고 우리 기술자들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천재의 꿈도 결국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끝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전기는 결국 사람의 땀방울에서 만들어집니다. 손 없는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제조업 강국,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그리고 암흑기 속에서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낸 그 불씨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우리 기술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벅찬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